은퇴 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위험한 생각 3가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지혜를 더해가는 우리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수십 년간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던 자명종 소리가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아침,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 대신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우리가 평생을 달려오며 꿈꿨던 은퇴의 풍경일 겁니다. 마침내 무거운 책임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마치 평생을 항해하던 배의 키를 놓아버린 선장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듯한 불안감.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리 없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들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한번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불안과 불행 그리고 후회로 물들이는 무서운 심리적 함정이 됩니다. 이 위험한 생각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평생을 갖고 온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우리 스스로를 고립된 섬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100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이 3가지 치명적인 생각의 함정은 무엇이며 그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의 황금 같은 노년기를 진정으로 빛나고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깊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항해의 든든한 등대와 지도가 되어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함정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깊은 무가치감의 늪입니다. 평생을 김 부장님, 이 과장님, 박 사장님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름 앞에는 늘 직함이 붙어 있었고 그 직함은 곧 나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 내가 해결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것, 나를 찾아주는 동료와 후배들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일부로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를 찾는 전화는 울리지 않고 명함 지갑은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여갑니다.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나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은 이내 나는 이제 이 사회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던 배우가 갑자기 텅 빈 객석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 이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이 무가치감이라는 함정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슬픈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욕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제 쓸모도 없는데라는 생각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도전을 막아서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없으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하루를 흘려보내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의 근육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생각은 결국 정말로 나를 무기력하고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직업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의 존재 가치까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한평생 수많은 경험과 연륜을 쌓아온 살아있는 역사책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겪어낸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은 그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나눌 새로운 무대를 찾아 나설 때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주는 일, 평생 갖고 온 화초 재배 기술을 이웃들과 나누는 일, 혹은 지역사회의 작은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 이러한 기여 활동을 통해 우리는 월급 봉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람과 함께 나는 여전히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직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함정은 내 모든 책임은 이제 자녀에게 있다는 위험한 의존심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내 옷 한 벌 덜 사입고 내 밥 한 술 덜 먹더라도 자식의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고 더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냈으니 이제 내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자녀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굳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생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외로움을 호소하고 은근히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눈치를 주며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기대이고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거운 죄책감과 감정적인 족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 역시 그들만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장을 지켜내야 하고 그들의 자녀를 키워내야 하며 불안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나의 노후 전체를 맡겨버리는 것은 그래도 무거운 자녀의 어깨 위에 거대한 짐을 하나 더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으로 부모를 모시던 자녀도 이러한 부담이 계속되면 지치고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며 섭섭해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없다며 힘들어하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존이 아닌 건강한 독립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내 분수에 맞는 삶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한 정서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자녀의 전화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친구를 만들고 나만의 취미를 즐기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의 삶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 때 자녀들은 부담감 없이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거가 가장 좋았다는 달콤한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되는 과거의 무용담. 은퇴 후 많은 시니어들이 대화의 대부분을 과거의 영광과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과거에는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현재의 변화와 젊은 세대의 문화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만 집착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것을 배우기 번거로워하는 나태함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익숙하고 안전한 세계입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가 가득한 현재는 낯설고 복잡하며 자칫하면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불안감을 마주하는 대신 과거라는 안락한 도피처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결코 현재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스한 햇살의 고마움, 손주의 재롱이 주는 기쁨, 새롭게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옛날이 좋았지라는 한탄 속에서 오늘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태도는 세대 간의 벽을 더욱 높게 쌓아 올립니다. 손주들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어른들 앞에서는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꾸짖기만 한다면 어느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어 할까요? 결국 스스로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두고 현재의 세상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제의 태양으로 오늘의 옷을 말릴 수 없듯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왕년의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사랑하고 오늘의 세상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난생 처음 배우는 악기의 서툰 소리에 웃어보고 젊은이들이 줄 서서 먹는다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는 것.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우리의 황금기를 잿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세 가지 위험한 생각의 함정, 즉 무가치감, 의존심, 그리고 과거 집착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은 모두 나의 성장은 이제 끝났다는 패배주의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은퇴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사회가 정해준 역할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새로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제2의 인생, 그 출발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여하는 존재이며 나는 여전히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존재라는 새로운 인식을 마음속에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이 인식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 더 찬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멋진 제2의 인생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